저도 치아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뽑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는 살릴 수 있었던 치아가 꽤 자주 있습니다. 3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는 말을 듣고 오셨는데 검진해보니 2개는 자연치 그대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치료 끝난 지 7개월째 재발 없이 본인 치아로 잘 드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신경 치료나 잇몸 보존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가도 낮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치료이고요. 그래서 살릴 수 있었던 치아가 뽑히게 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뽑을 치아와 살릴 치아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송미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3개의 진단을 받고 저에게 찾아주신 분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뽑을 치아와 살릴 치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엔 어떻게 오시게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3개를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보시면 문제가 된 치아가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오른쪽 앞니는 이미 뽑혀있는 상태였고요. 왼쪽 앞니와 왼쪽 작은 어금니에는 잇몸에 이렇게 고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3개 중에 첫 번째, 오른쪽 앞니는 왜 임플란트가 맞다고 보셨나요? 이 자리는 임플란트가 맞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오른쪽 앞니는 이미 뽑힌 자리였는데 발치 전부터 진행했던 뿌리 끝 염증 때문에 입천장 쪽 뼈가 상당히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뽑을 치아와 살릴 치아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뼈가 어디서부터 남아있느냐입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집안이 아직 튼튼한 집은 수리가 가능하지만 집안이 내려앉은 집은 수리가 아니라 다시 짓는 게 맞습니다. 이 치아는 이미 집안 쪽까지 문제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임플란트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뼈가 부족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조골 이식과 잇몸 이식까지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앞니 부위는 입천장 쪽 뼈가 얇아서 이식제의 양과 놓는 각도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식제가 자리 잡기 전에 들뜨면 면연히 임플란트가 같이 흔들리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량, 잇몸으로 덮는 두께, 봉합 방향까지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뿌리 끝만 녹은 뼈와 잇몸 쪽까지 내려온 뼈는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뿌리 끝만 녹은 건 원인을 제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차오르기 쉽지만 잇몸 쪽에서부터 내려온 뼈는 다시 올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왼쪽 앞니와 왼쪽 작은 어금니는 왜 살릴 수 있다고 보셨나요? 두 치아 모두 겉으로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긴 했습니다. 왼쪽 앞니는 뿌리 끝 염증이 입천장을 뚫고 고름이 나와서 고름 주머니를 만들고 있었고요. 왼쪽 작은 어금니는 더 복잡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신경치료를 했는데 염증이 다시 생겨서 이번에는 협측, 즉 볼 쪽에 잇몸 고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뽑자는 판단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잇몸뼈가 녹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치근단 염증, 뿌리 끝 안쪽 신경관에 세균이 자라서 뼈를 녹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치주염, 잇몸 쪽에서 세균이 내려오면서 뼈를 갉아먹는 겁니다. 원인이 다르니까 해결법도 다르고 회복 가능성도 다릅니다. 치근단 염증은 원인이 뿌리 안쪽에 있으니까 신경치료로 원인을 제거하면 녹았던 뼈가 다시 차오릅니다. 반면 치주염은 잇몸 관리와 수술이 필요하고 이미 내려간 뼈를 다시 올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름 주머니를 보더라도 원인이 뿌리 끝에서 온 건지 잇몸 쪽에서 온 건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두 치아는 둘 다 치근단 염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로 원인을 제거하면 뼈가 다시 차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임플란트가 더 오래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와 신경치료 받은 자연치 장기 생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맞다면 자연치를 먼저 살리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를 판단하는 거죠. 원장님이 확인하신 3가지가 정확히 뭔가요? 첫째, 뿌리 자체의 건강 상태입니다. 뿌리가 쪼개지거나 부러진 흔적이 없는지, 뿌리 길이가 남아있는지를 봅니다. 뿌리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안쪽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째, 염증의 원인 위치입니다.
뿌리 끝에서 온 염증이냐, 잇몸에서 내려온 염증이냐, 아니면 둘 다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염증이냐. 뿌리 끝 염증이면 신경치료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뼈소실의 치근단 너머까지 퍼져 있는지입니다. 치근단, 즉 뿌리 끝 주변만 녹은 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뼈소실이 치근단을 넘어서 뿌리 옆면을 따라 쭉 내려갔다면 신경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 가지 다 통과했습니다. 뿌리는 건강했고요. 염증은 치근단에서 왔고 뼈소실은 치근단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비수술적 재신경치료의 성공률은 치료 후 2-4년 시점에서 약 8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믿고 왼쪽 작은 어금니는 재신경치료부터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신경치료 후에도 염증이 남아있으면 잇몸을 열고 뿌리 끝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재신경치료는 한번 실패한 신경관을 다시 열어서 이전 충전재를 전부 제거하고 세균을 없애는 작업이라 처음 치료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뿌리 끝까지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신경관 구조를 살펴보며 진행해야 하는 섬세한 치료입니다. 이 점 하나 말씀드리면 한번 실패한 신경치료도 재신경치료로 10개 중 8개는 살아납니다. 신경치료 실패했으니 이제 뽑자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재신경치료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세 치아를 동시에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오른쪽 앞니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녹아있던 입천장 뼈 부위의 치조골 이식을 같이 했고요. 잇몸도 두껍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뼈와 잇몸을 다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아무리 잘 심어줘도 몇 년 안에 탈이 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려면 이식제가 자리 잡게 덮어줄 잇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잇몸을 어떻게 당겨서 봉합할지 미리 계산이 들어갑니다. 한 단계만 어긋나도 이식제가 노출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왼쪽 앞니 신경치료 경과입니다. 왼쪽이 처음, 가운데가 4개월 뒤, 오른쪽이 8에서 9개월 뒤 사진입니다. 뿌리 끝 검은 염증 부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다가 거의 사라진 게 보이시죠? 왼쪽 작은 어금니는 재신경 치료를 하였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치아라는 건 이미 원인을 놓친 지점이 어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경관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놓쳤던 부위를 찾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재신경 치료 후에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수술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신경치료 뿌리 끝 염증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 엑스레이를 비교해 가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증상이 없으면 대부분 잘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게 됩니다. 치료 끝난 지금은 혹시 어떤 상태일까요? 왼쪽이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9개월 뒤 사진입니다. 잇몸 바깥으로 부풀어 있던 고름 주머니가 완전하게 사라졌고요. 주변 잇몸 색깔도 건강한 연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치료 완료 시점이 3월이고 지금까지 7개월째 재발이나 불편감 없이 잘 쓰고 계세요. 3개 중 1개는 임플란트, 2개는 자연 치아로 보존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 앞니처럼 뼈수실이 치근단을 넘어서 내려왔거나 뿌리 자체가 쪼개진 경우, 뿌리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런 경우에는 발치후 임플란트가 맞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치료 방향은 전문 분야나 치료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저보다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 다른 방법을 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살릴 수 있었던 치아를 이미 뽑고 오신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뽑힌 치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뽑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이 4가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뿌리 자체가 쪼개지거나 부러진 건 아닌지. 둘째, 염증의 원인이 뿌리 끝, 즉 치근단인지 잇몸, 즉 치주인지 구분해서 설명받으셨는지. 셋째, 뼈 소실이 치근단 주변에 국한되어 있는지, 뿌리 옆면까지 많이 내려왔는지. 넷째, 재신경치료나 잇몸 수술 옵션을 검토받으셨는지. 이 4가지 중 확인 못하신 게 있다면 치주과 전문의가 있고 자연치 보존 옵션을 함께 검토하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뽑을 치아와 살릴 치아, 그 기준을 마지막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